안녕하세요. 옆집 책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매료되어 있는 생물인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어와 관련된 책 두 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이라는 장편 소설, 그리고 아더마인즈라는 생물과학 분야의 책인데요. 먼저 이 아더마인즈 첫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먼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두 종류, 문어, 오징어, 앵무조개 등과 지각이 있는 존재로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통점이 있거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을 두 가지로 빚어냈기 때문이다. 두 종류와 교류한다는 것은 지성을 가진 외계인과의 만남과 가장 비슷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문어는 생명의 가지에서 우리와 멀어진 지 매우 오래된 종이에요. 즉, 문어랑 우리 인간은 커다란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복잡한 행동 방식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진화적으로는 전혀 다른 갈래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문어가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운 생명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이런 문어의 놀라운 점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문어는 엄청나게 큰 신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과는 다르게 신경계 대부분이 뇌가 아닌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점이에요. 문어는 이 개와 비슷한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어가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또 무척추 동물 중에는 이렇게 큰 신경계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뇌에 많은 뉴런이 집중되어 있는데 문어의 뉴런 대부분은 그들의 다리에 있습니다. 몸 중앙에 뇌에 있는 뉴런의 2배에 가까운 뉴런이 다리에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문어가 사고하고 또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를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뉴런을 가진 다리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령과 소통을 하면서 이 전체 행동이 제어되는 방식이 될 거라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게 다리마다 작은 뇌를 가지고 협동하며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문어는요, 형태와 세계 측면에서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 색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문어는 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보다 조금 큰 구멍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카멜레온 같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 즉시 색 변화가 가능하고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는 것처럼 다양한 무늬, 그 다음에 질감 표현, 이런 역동적인 흐름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혹시 문어가 색깔 바꾸는 거 보신 적 없으시면요. 문어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상 꼭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문어는 큰 신경계를 통해서 꽤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이런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와는 전혀 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어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이고 또 철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아더마인즈, 문어, 바다, 그리고 의식의 기원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진화, 특히 정신의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문어의 지능과 사고력에 대한 과학적 지식, 철학적 사유, 그리고 직접 체험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문어라는 이 신비한 생명체의 진화적 특징과 문어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문어에 대한 자세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체험담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특별한 문어 마셀러스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쿠아리움 야간 청소부 토바의 우정을 그린
판타지 힐링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매력은 소엘베이라는 바다에 닿은 작은 마을의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또 이 상실이라는 공통된 아픔을 가진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각자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유쾌하지만 또 뭉클하게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또 이 문어인 마셀러스가 동물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관점이 이 소설을 한층 더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책이 거의 500페이지 분량으로 꽤 두꺼운데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진짜 멈출 수가 없어서 저는 한 이틀 만에 금방 다 읽었어요. 사랑스러운 캐릭터들과 또 그들이 다양한 사건 속에서 점차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며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책을 함께 소개한 이유는요, 문어라는 공통점 때문이에요. 이 두 권 모두 읽으실 생각이라면 아더마인즈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우연히 읽었지만 어쨌든 그 순서로 책을 읽었는데요. 아더마인즈를 통해서 이 문어라는 생명체의 신비함과 특별함을 알고 난 후에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이라는 소설을 읽으니까 작가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을 문어로 정한 이유도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문어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에 공감을 하게 되어서 훨씬 몰입도가 높아지고 훨씬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에서 나오는 문어의 능력에 대한 작가의 상상이 과학보다는 좀 판타지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어라는 특별한 생명체의 특징을 알고 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문어에 대한 관심과 정신의 진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아더마인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요. 따뜻한 힐링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싶은데 또 너무 유치하거나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의 우정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이 아쿠아리움이 문을 닫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두 책을 다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요. 저는 동물을 원래 좋아하고 이 생물이나 진화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두 책을 접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저랑 같은 취향이시라면 무조건 재밌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었다 하신다면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색의 의미로 접해보셔도 무난하게 좋을 책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책 추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